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투 레이더. 네, 이진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336번님, 염색하셨나 봐요. 헤어스타일 멋있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진우 소장한테. 그렇죠, 너무나 좀 젊어 보인다. 그래요. 그랬더니 약간 좀 젊어 보인다. 네. 그래서 다들 분식회계 하나 봅니다. 네. 네. 모처럼 분식회계 한번 했습니다. 네, 아주 좋으세요. 네. 아, 그동안에 왜 이렇게 좀 약간 오히려 그렇게 짧은 머리가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아니 저기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네. 우리 그 할아버지에 가까우신 우리 이발사님이 네. 저를 뭐 1시간 정도를 붙들고 계시더니 이러다 왜죠? 뭐 너무 정성껏 깎아주시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다 깎으실 분위기더라고. 1시간, 이발소 1시간은 정말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청담동 이런 미용실 가면은 막 1시간 동안 자르잖아요. 요만큼 자르고 또 기다리는데 정성, 우리 이발소 이 선생님의, 이발사님의 이제 정성이 그런 담긴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거 하시면은 우리 장인분들. 은퇴하시면은 네. 이제 과거 전통적인 그런 가위로 깎는 머리 힘들 것 같아요. 어디 가실 겁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또 미장원 가야 되나요? 이수정님이 딴 분인 줄 알았다고 또 아유,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투레이더 해외 국내를 함께 보는데 국내를 먼저 가보죠. 왜냐하면은 국내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했었는데 네. 2901, 2910을 깨지 않고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깰 수도 있지만 네. 쌍바닥의 가능성.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어느 정도에 다시 한번 상승도 가능하다는 대안도 우리가 함께 제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그런 어떤 쌍바닥 2900 찍고 두 개 바닥이라는 거죠. 2901 이제 2910 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이쁠 수 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그래요. 지난주 어쨌거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네. 가장 큰 의미는 수목 이틀의 반등. 주 후반의 반등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돌려 세웠다는 것이고 네. 우리는 지금 화면에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연하게 확인됐습니다. 2,900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수급 내지는 뭐 시장 내에 네. 짧게 하방 배팅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준동 이런 걸로는 깨지지 않는구나. 이게 깨지려면은 어떤 글로벌한 뭔가 이렇게 충격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걸 거의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만으로는 안 되고 재료적 측면에서 나와야 재료적인 된다. 새로운 네. 어떤 이벤트나 모멘텀 다른 스토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 또 보세요. 이 지수를 갖다가 아무리 종목장이지만 지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딱 3,000포인트 오니까 또 이렇게 추가 상승이 이게 멈칫멈칫하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런 어떤 숫자가 확실히 그 숫자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쌍바닥 가능성. 물론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 수요일마다 할 네. 코너에서는 올라갔다가 다시 2,900을 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식의 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투자 20조 투자 곧 소식 들릴 거고 그러니까요. 또 앞서 우리가 했지만은 개인들이 손절을 치고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달려주면은 또 저기 한 3,150 뭐 여기까지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쌍바닥인지 아닌지의 기술적 판단은 네. 우리 코스피가 3,060포인트를 확실히 올라서면은 네. 그렇다면은 우리 뭐 2,900에서 거의 이중바닥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1차 관문 3,060을 써놓으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같은 페이스로 간다면은 이거 이번 주 중에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넘을 수 있는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 참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되고 뭐 외면당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움직일 만한 재료잖아요. 그럼 큰 재료죠. 큰 재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를 봐서는
모처럼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한번 열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네. 조짐이 보이죠. 네. 크게 봤을 때도 우선 한 7만 6천 원 정도로 갖다가 올라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서 한 뭐 3, 4천 원 더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려운 고비는 넘었어요. 이동평균선들이 막 모였던 와중에 어느 정도 이게 역배열로 가지 않고 네. 특히 지난주 후반 이틀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네. 갭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기술적 보조 지표들도 나쁘지 않고 해서 당분간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안 좋은 의미에서 디커플링에 좀 시달리다가 뉴욕과요. 예. 지금은 어떻게 11월 중순 들어서는 조금 힘을 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가 잠깐 나오는데 예. 완전히 이제 중요한 선들을 좀 다 이렇게 제쳤네요. 그림이 이쁘다는 느낌이 들죠. 네. 네. 거기다가 네. 뭐 코스닥 쪽에서는 워낙에 지금 뭐 게임 관련해서 메타버스, 네. NFT 갖다 붙이기만 하면 날아가는 장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납득은 잘 안 됩니다만 이런 어떤 트렌드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네. 이 열풍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우리가 언급했는데 미중 네. 정상들이 이제 화상으로 만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만난 적은 이제 이게 거의 처음 네. 있는 건데 예. 여기 가서 좀 뭔가 좀 재료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의미 있는 것이? 그 젠사키 그 백악관 대변인 네. 얘기로는 이게 지금 다소 좀 뭐랄까요 그레이한 회담 같아요. 아 오히려 이렇게 뭐 무역 분쟁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보단요? 예, 무슨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 정도를 갖다가 하고 아마 시진핑 주석은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중국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당분간은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3년임 시작이니까. 네. 네. 예, 베이징 비웠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특별한 어떤 회견도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 오피셜도 없고요. 오피셜하게 네. 우리가 뭐 어떤 걸 갖다가 서로 정상들이 논의를 했다 이런 것도 밝히지도 않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오갔을지는 사실 좀 그거 합니다. 뭐 여기서 뭐 시장 측면에서 가장 좋기는 좀 그 무역 측면에서나 아니면 대만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네. 일촉즉발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양국 정상이 말을 좀 풀어나간다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좋겠으나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런 합의를 봤다든지 이런 게 성명서 발표라든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요거는 한번 닥쳐봐야 되겠네요. 우리 수요일 새벽이면 알 수 있죠. 오늘 아니 월요일 밤이니까요. 월요일 밤이 월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네. 알 수가 있겠네요. 내일은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오피셜 어나운스먼트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뭐 어떻게 돌아서 확인이 될 수가 있지 그런 것 않나.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찰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 텐데 유럽이 다시 경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들 영업시간 제한도 네. 걸고요. 뭐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1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 물가 상승률은 뚝 떨어지겠네. 또 공교롭게도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정말 잠잠해지고 주식이 다시 한번 랠리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또 주가가 갔잖아요. 우리가 네. 그 지난 1년 네. 반 동안. 네.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코로나19가 끝나야 막 돌아갈 것 같은데 주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목돈 연구소에서 우리 정철진 앵커하고 같이 방송하다 보면은 네. 제가 느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시장을 두고 나오는 전망이나 토론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뭐냐? 네, 뭐예요? 이 역발상 내지는 음모론이 강해요. 역발상이라고 하시죠. 역발상이라고 네. 합시다. 네. 역발상이라고. 그러니 지금 정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주가 좋더라는 거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오히려 그랬죠. 돌아와 보니까. 이제 네. 위드 코로나나 어떤 일상으로의 회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을
시장을 갖다가 더 인플레를 위로, 자극하면서 네. 네. 위쪽을 닫아버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생기는 게 이게 사실 시장에서 뭐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나가든 뭐 어디가든 경기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멈추든 나는 시장에서 돈만 벌면 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사석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갖다 내가 오늘 또 정철진 앵커한테 또 확인하네요. 왜냐면 주말에 뭐 미국 제가 그 어딘지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지 거기는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조기 은퇴자 우리도 파이어 코너가 있지만 네. 엄청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 그 이유가 자산이 2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금융 투자를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구직난이 그래서 구인난이 그렇게 생겼다. 주식하고 네. 코인 하니까 살만하거든요. 네. 미국인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네, 얘기. 미국 얘기가. 네. 그러니 찝찝한 백신 꼭 맞으면서까지 그 나가기도 싫고 뭐 애들도 돌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라는 게 사람들을 접하는 게 좀 뭔가 꺼림칙한 게 있는데 예. 지난 1년 반 동안의 흐름이 지금까지는 회사 안 나가도 되겠네. 굳이 잡을 안 찾아도 되겠네 하는 흐름이 있죠. 그렇죠. 자산이 미국인들도 뭐 2배 이상씩 네.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잡을 안 찾고 그러니까 그래. 임금을 막 더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니?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누가 키웁니까? 이러다 이게 소는 누가 키우니? 계속되면. 네. 뭐 저기 가상 메타버스 세상에서 해주겠죠. 뭐 굳이 내가 안 가도 네. 아바타가 움직이면 뭐 될라나? 뭐 세상이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증시를 다시 또 전망을 해봐야지 될 네. 텐데 이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 기승을 보이고 유럽 쪽에서는 위드 코로나인데도 또 경제 봉쇄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게 아니, 또 하나의 그러면 변수가 되겠어요. 머크나 화이자나 심지어 우리 셀트리온까지도 치료제가 나왔다는데 네. 이제 코로나는 좀 그만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네. 그게 좀 어떻게 세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본데 네. 이제는 좀 약도 나온다는데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지금 많이 좀 다시 또 조정받고 있어요. 거의 최근 전고점 부근에서 후루룩 또 밀리는 거 보면은 예. 어느 시장이나 할 것 없이 펀더멘털 측면, 수급 측면 플러스 투기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달라들었다가 롱 털어 먹었는데 예. 그 점에서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정앵커님도 늘 주식 얘기하고 예. 자산시장 얘기할 때마다 또 살피시는 게 환율이지만 네네.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이 NDF 시장에서 우리 개장 전에 환율 훌쩍훌쩍 뛰던 거 네. 이게 참 조금 그 시사하는 바가 뭔지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환율이 원달러가 우리 시간 뭐 네. 9시부터 3시 반에도 거래가 되지만 끝나면 역외에서 이 NDF에서 또 이제 원화하고 달러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느닷없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15분? 개장 전에 한 네. 1시간 정도. 예. 예. 그리고 시스템 오류라고 당국은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11월 9일 날 네. 실제 그랬고 거래도 이루어졌고 12일 날도 있었고 예, 실제 1,200원 같죠? 1,202원을 찍었죠. 네. 11월 9일 날은 그러고 나서 그때는 어떤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뭐 특정 외연의 오류로 추정된다 했는데 12일 날도 또 그런 상황이 생겼고 2번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트레이딩 뷰라든지 인베스팅닷컴이라든지 심지어 야후 파이낸스에도 달러원 차트 이렇게 하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네. 단순히 어떤 시스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이걸 갖고 지금 유튜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네. 이거 지금 간 보면서 위로 얼마나 쉽게 열릴 만한 시장인가 싶어서 예. 그래서 뭐 1,200원, 1,300원 뭐 심지어 2,000원까지 1,700원도 있던데요. 1,700원 외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네. 근데 저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앵커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네. 이렇게 해서 벌써 NDF 시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롱을 털어먹었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사롭지는 않고 네. 저는 다만 이거는 하나 찝찝합니다. 네. 이 시장에서 이른바 서울 외환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면서 좀 다소 시세와 좀 턱없이 높거나 낮은 거래에 뭐 개장가나
장중에 체결이 되면 이거는 거래 상반 간의 합의로 취소는 됩니다. 네. 그게 뭐 국채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공식적인 차트에서 삐쭉 솟았거나 푹 꺼진 게 있다가 취소가 합의되면 나중에 사라져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우리 지금 NDF 시장에서 최근에 이 부쩍부쩍 뛰었던 거는 아직까지 1,200원에서 거래가 됐던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1,179원대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러니까 워낙 약세로 거래가 체결된 거였는데 그런데 그 이제 공식적인 차트에서도 사라지는 합의하에 취소된 그 레벨 그게 묘하게도 말이죠. 머지않아서 그 레벨을 봅니다. 시장에 있다 보면.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지금 애매한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1,200원 위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왜 그런 그래서 상황이 벌어졌을까? 네. 일단 여러분들도 그 레벨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한번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